아유, 요즘 며느리 너무 어려워요. 어머님, 며느리한테 서운했던 적 있으신가요? 말도 마요. 요즘 애들은 말이야. 혹시 이런 대화 익숙하신가요? 오늘은 특별히 시어머님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하며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낯설고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시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며느리는 날 이해 못할까? 반대로 며느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관심이 때로는 부담되고 힘들어요. 오늘은 시어머님들이 힘들어하는 며느리 유형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며느리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며느리는 어떤 시어머님을 원할까요? 특히 마지막 유형으로 골치 아픈 시어머니가 많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함께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연락 없는 며느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죠.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가 연락을 너무 안 하면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60대 시어머님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 본 적이 손에 꼽아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받긴 하는데 바쁘다며 서둘러 끊어버리고 나도 바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서운하죠.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소홀히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무관심과 같게 느껴집니다. 가끔이라도 어머님,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문자 하나면 시어머니의 하루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표현해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 모든 걸 비교하는 며느리. 우리 친정엄마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요. 이 말, 시어머니들 입장에서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시어머님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장할 때 같이 좀 하자고 했더니 우리 친정엄마는 김장 같은 거 안 하신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하면 정도 쌓이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친정 이야기만 하고 마치 시댁에서 하는 건 다 촌스러운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이처럼 며느리가 시댁을 친정과 비교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노력해도 부족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님, 이런 방식도 이해해보려 노력해볼게요. 하는 태도만 보여도 시어머니들은 감동한답니다. 세 번째 유형, 대충하는 며느리. 며느리도 사람이고 피곤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집안 행사나 시댁 방문 때마다 대충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70대 시어머님 박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오면 늦잠만 자고 부엌 일도 안 도와요. 그냥 시댁 오면 손님처럼 있다가 밥 먹고 핸드폰만 보고 있죠. 나는 며느리한테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준비하고 같이 정리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요즘은 명절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큰 희생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필요한 법이죠. 꼭 부엌에 들어가 요리할 필요는 없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차라도 한 잔 따를게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로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돈 계산 철저한 며느리. 부부 사이의 돈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댁과의 돈 문제를 너무 따지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습니다. 60대 시어머님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친정에도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래, 뭐 공평하게 하는 건 좋죠. 근데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는 것 같아서 정이 안 가네요. 돈 문제는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선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더 의미 있는 법. 똑같이 보다는 마음이 담긴 방식이 더 따뜻한 가정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유형, 시부모를 무시하는 며느리. 어머님, 그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시부모님의 말이나 조언을 무시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듣기 싫더라도 예의를 갖춰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시어머님 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한테 집안 어르신들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했더니 요즘 그런 거 다 병원에서 해결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병원이 잘 돼 있지만 가족끼리 신경 써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조언이 듣기 싫더라도 어머님, 좋은 의견이에요. 참고할게요. 정도의 반응만 보여도 시어머님은 기분이 확 풀립니다. 6번째 유형. 자기 가족만 챙기는 며느리. 시댁보다는 친정이 먼저죠. 이 말을 들을 때 시어머니들은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친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댁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면 서운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70대 시어머님 황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명절에 우리 아들네가 친정에서 이틀이나 보내고 시댁엔 반나절 왔다가 갔어요. 나는 얼굴만 보고 밥 한 끼 차려주고 헤어졌는데 친정에서는 며칠을 지내면서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도 갔더라고요. 이러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시댁과 친정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작은 노력만으로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 머물더라도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어머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까요? 이렇게 먼저 제안하면 아마도 시어머니는 감동 2배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선물이나 정성스러운 말 한마디면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분위기도 확 달라지고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유형.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며느리. 저희 부부는 우리 방식대로 살 거예요.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순간도 소중합니다.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60대 시어머님 정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가 오랜만에 시댁에 왔는데 밥도 같이 안 먹고 방에만 있어요. 가족들이랑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더라고요. 이게 가족이 맞는 건지.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지나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순간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공간을 강조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머님, 영화 한 편 보실래요? 같은 말 한마디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며느리 유형 7가지. 듣다 보니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옆집 이야기 같기도 하죠.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섭섭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해볼까 하는 마음, 그리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겠지 하는 여유로운 시선이 중요합니다. 관계 개선 꿀팁 정리해보겠습니다. 시댁에서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보기.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이런 간단한 말도 효과 만점입니다. 친정과 시댁 균형 맞추기. 작은 선물 하나라도 신경 써보세요. 시어머님 조언에 반응해주기. 정말 좋은 의견이네요. 한마디면 갈등이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한 가지라도 돕기. 주방에서 물 한 잔 떠들이면 분위기 업된답니다. 가족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야기 같은데 싶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